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이제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이 됐고요. 특히 이 20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입원 대기를 하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한 문제가 이런 사례를 낳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두 곳으로 이원화시키는 건데요. 상태가 중증도 이상인 확진자에 한해서만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 이 지병이 없고 경증인 확진자들은 일단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입소시킨다는 겁니다. 즉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음압병실로 들어갈지 여부가 갈리는 건데요. 우선 대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의료진이 상시 모니터링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여기서도 의료진이 판단할 때 입원을 해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이 체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진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할 것이고 병원 대신에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할 텐데요. 관련 내용은 장혁진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대구에선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 격리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에 지병이 있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 부족 사태로 때를 놓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모든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치료해 왔는데 이젠 증상에 따라 병상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경증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중증 환자 집중 치료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은 되어 있으나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중등도 이상 환자만 음압격리 병실이나 전담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합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국가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중증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염력이 없어지고 종전처럼 24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셔서 전염력이 소실됐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격리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최대한 협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어제도 대단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죠. 네, 어제 하루에만 58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3,73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도 67명이 추가됐습니다. 두 지역 추가 확진자는 어제 추가 확진자의 90%가 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누계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서 3,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도 3명 늘어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0명이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도 어제 2명 추가돼 모두 30명입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건가요? 네, 강원도 강릉에서 나온 확진자인데요. 강릉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확진자는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을 온 20대 중국인 남학생입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첫 확진자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오후 기숙사에 입실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이 3만여 명에 육박해 교육당국의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는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어제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추가됐는데 그 대부분이 이 대구 경북 사례였죠? 네, 어제 대구 경북에서는 5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469명, 경북이 67명으로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26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망자도 공식 집계보다 2명이 더 많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뇌경색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이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앞서 보도했듯이 보건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입원 대기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들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확진자 수치가 자꾸 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검사 대기 인원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모두 1,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3,293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신도 명단 누락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도 1,900여 명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41명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오늘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 해제가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신천지 신도 전수 검사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신도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격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예배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6일을 집단 감염 발생일로 보고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가 3월 초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방역 작업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을 미국 도착 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구에 여행 금지를 내린 만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도착 후 의료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트윗을 통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공항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설에서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대구 지역에 한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여행 경보를 격상한 상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비춰보면 일단 대구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의료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의료검사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인 이 두 나라와 협력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사령탑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this weekend more than 15,000 testing kits have been released. Also, the FDA has approved a testing regimen that state and local officials can be using.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인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첫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단키트를 7만 5천 개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현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교민이 대구 경북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도 강제 격리되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국인 혐오도 잇따라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 호텔로 이동하는 교민들입니다. 검사를 받은 24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가 격리로 바뀌었는데 24명만 여전히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코로나 반응 검사는 할 수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고요. 저희는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가서 자가 격리한다라는 것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전시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나 이곳 방문 이력이 있는 교민들만 골라 강제 격리시킨 겁니다. 지장성 항저우 근처 이우와 샤오신 교민 수십 명도 사흘째 지정시설에 격리 중입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싸왔던 반찬들을 상온에 보관하고 있고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로 전환하는 다른 곳과 달리 임의로 지정 격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교민들은 자가 격리도 불편하지만 중국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합법적 요구는 대체로 감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광둥성 선전처럼 음성인데도 강제 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한국인 혐오 현상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베이징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중국 주민 반대로 교민이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우리 대사관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먼저 수도권에서는 어제 오후 기준 확진자가 18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간 박진수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휴일 사이에 확진자 몇 명이 더 나온 거죠? 네,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 하루 17명 추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누적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 어제 오후 4시 기준 182명입니다. 서울은 확진자가 10명 늘어 모두 87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7명이 늘어 89명이 됐고 인천은 6명으로 어제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던 가수 청하의 스태프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실제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고발했습니다.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박 시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 3만 8천여 명 중 약 90%의 증상 유무를 조사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833명은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정부의 신천지 신도의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 그리고 비공개 모임 참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도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1,0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31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까지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인 요양시설과 같이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마스크 물량을 풀었던 곳마다 긴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물건이 동나서 허탕을 친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우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문도 열리기 전에 하나로마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못해 바닥에 앉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319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마스크 구매 시작 1시간 전쯤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수백 미터가량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당초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팔 예정이었지만 매장별로 번호표를 준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번호표가 조사 이미 끝났다 하더라고요. 2시부터인데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이렇게 미리 해서 다 끝났냐. 9시 좀 전에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줬으면은 여기서 5시간씩 기다리진 않죠. 줄을 섰던 시민 중 일부는 바로 맞은편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단횡단까지 했다가 10분도 안 돼 다 팔리자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 2복 6배입니다. 12,300 가지고요. 가격 원가에 저희가 바로 어떤 가격에 그대로 저희 많이 높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알려진 것과 마스크 값이 다르다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적 판매 1,000원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 차액은 왜 발생했고?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따라 마스크 값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주말부터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체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 사람당 최대 5장씩 모두 65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마스크 1,270만 개 중 580만 개를 일반에 우선 공급하고 나중에 새 마스크로 채워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부산 지역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2명이 추가됐고 그중에 1명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아르네 기자,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시가 발표한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이로써 자체 집계 결과 부산의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고 또 다른 1명은 57살 남성으로 지난달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한편 7살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수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유치원생과 교사 등 8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온천교회와 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나눔과 행복병원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2,700여 명입니다. 지금 부산도 신천지 신도가 상당히 많고 특히 이 확진 사례 외에도 현재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죠. 네,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205명에서 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 중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부산에서는 신천지 확진자가 5명이 됐습니다. 교인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 신속히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교인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명 가운데 3명이 부산시가 확보한 명단에 빠져 있는 데다 정부 명단과 교단 측 명단의 교인 수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산시가 신천지 교단을 직접 방문해 교인 명단을 확인했더니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없는 교인이 645명이나 됐습니다. 이 누락된 600여 명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될 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과천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집단 감염의 주요 경로인 온천교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와 온천교회 신도의 명단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심 증세를 보이는 부산 신천지 신도 18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경남의 경우에는 거창의 한 교회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봅니다. 김효경 기자, 경남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남은 어제 오후 5시 발표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창원과 창녕에서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의 20대 여성 확진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 담긴 신도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경남의 신천지 신도는 93명이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9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각 시군 보건당국이 거주지를 일일이 찾아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0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모두 대한예수교 침례의 거창교회와 관련돼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이곳에서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제주에도 추가 상황이 있습니다. 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그동안 2명 이후에 더 안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0대 여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지역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세 번째 확진자는 대구에서 온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5분쯤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제주시 조천읍 함덕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 머물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대중교통이 아닌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는데요. 제주 3번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에 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제주시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대구에 사는 제주 3번 확진자의 언니는 지난달 29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3번 확진자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 확진자와 함께 머물렀던 지인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었고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3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해 1차 조사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1명으로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 3번 확진자가 신천지와 연관없다고 진술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백상현 기자, 밤사이 더 추가된 소식 있습니까? 네, 이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2명이 충남 천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안을 중심으로 지역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대전 14명, 세종 1명, 충남 76명 해서 모두 91명인 지역 누적 확진자 중에도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가 76명으로 80%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충남 보건당국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 줌바 댄스 교실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일부 확진자들의 가족들도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 전체가 격리됐던 21세기 병원은 입원 환자 등이 음성 판정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어제 오후 20대 남성 미용사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확진자가 근무했던 대전시 궁동 리소헤어 충남대점은 임시 폐쇄됐고 시당국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세종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이 신도 22,045명 중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하고 있는데 이 1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0.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대구는 12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3.1절 제101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특히 대구 경북에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촐히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식.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간 문 대통령 메시지는 단합이었습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비상시국을 극복하자는 의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와 함께 반드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경 예산도 조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남북관계 메시지는 대폭 줄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북한과는 감염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군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국내로 봉환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선 기념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런 상황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예,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환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36명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인데요. 확진자는 전날보다 586명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는 방역본부 발표 기준으로 3명이 늘어서 모두 20명입니다. 지자체의 자체 집계와는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격리 중인 환자도 3,688명으로 583명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붉은 원의 크기로 확진자 수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2,700여 명을 넘어섰고요. 경북이 555명이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87%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또 10명이 추가돼서 모두 87명이고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합치면 180명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 지역 전날보다 13명이 추가 늘어서 68명 집계됐습니다. 네, 지역별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지금 파란색이 전국 상황인데 최근 열흘 사이에 급증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중에 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의 비율인데요.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형태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만한 건 방금 보셨듯이 최근 충남 지역인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내내 한 명에 머물다가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지난달 26일부터는 지금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급격한 확산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 활동은 피하시고요.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국내 감염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도 그제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신도 일부가 우한을 방문했었다는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인도권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의 자택입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고 가스 검침표도 지난달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2,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이 총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등 여러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 측이 밝혔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친 결정으로 그제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확인됐습니다. 그럼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 네네. 신천지의 추가 호소문도 나왔습니다.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린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역량 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하는 시도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신천지 신도와 중국 우한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된 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사망자 54명이 나온 이란에 진단키트가 대량 도착하면서 하루 동안 수백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 전체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병원 내부 영상입니다. 병실마다 호흡기 질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و کل موارد ابتلا تا ظهر امروز به 978 مورد ابتلا به این بیماری میرسه. عرض کنم خدمت شما که و از این جمع 이에 따라 이란 총 확진자는 978명으로 늘었고 총 사망자도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에서 검사 키트 7만여 개가 도착하면서 감염 검사가 본격화돼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지금까지 175명이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와 완치자 수는 이란이 중국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레인과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중동 전체 확진자는 1,1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509명에서 이틀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중동 지역 추가 확진자는 모두 최근 이란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에서는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펼쳐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 외교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대구 현장